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거듭됐던 긴급 의총, 그리고 어제 경론 끝에 나온 국민의힘 결의문. 그런데 어쩐지 결론은 아직인 듯합니다. 진정성 있게 전륜 혹은 윤어게인과의 절연인지는 추후 사후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했던 곳, 정작 장동혁 대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친묵의 장 대표를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전한길 씨. 장 대표의 측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장과 어떤 지지자들을 향한 약속을 깬 적이 없습니다. 결론이 더 대표한테 힘 실어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한다가 돼야지. 결의문은 나왔지만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장동혁 대표. 이 침묵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3시간 정도의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그 끝에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106명 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고 하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 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한다. 이재용 의원님, 네. 절윤 선언이 명확하게 담겼냐 안 담겼냐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절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어제 전 의원이 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다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그게 사실 윤어게인이잖아요. 예. 윤어게인은 결코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그 클립을 영상을 보면 민주당 관계자가 앞으로 하는 행동을 봐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겠냐.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저런 문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2.3 계엄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예. 한 마음이 돼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은 어때? 절윤 선언이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저런 그 형식적인 결의문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냥 무늬만 결의문처럼 보이잖아요. 면피성 결의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초로 이제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했지 본인들이 탄핵에 1, 2차 반대하고 한 번은 불참을 한 번은 85명이나 반대하고 또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 결의문이라고 나왔는데 제목도 저는 대국민 사과문이랄지 이런 식으로 형태로 그 106명 의원의 권성동 의원은 구속 중이니까 아마 106명이 됐겠죠. 예. 의원 일동의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 내지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제목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에서 얘기한 바대로 후속적인 어떤 구체적인 소위 액션 플랜이 없는 한 매우 공허하다. 그리고 이미 무기징역 1심 받고
좀처럼 감옥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 그럼 그 말이 왜 들어가는지 참 뜬금없다는 얘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어야 된다라는 세 번째 조항과 관련해서도 곧바로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박민영 대변인이나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지층을 배신한 적이 없고 또 뭐 총선까지 공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지금 저 결의문에 담긴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은 그나마 애는 썼는데 국민을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기만하는 그런 결의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적어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 있죠. 내란으로 규정하라는 것. 예.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거는 폐기한다라는 거 정도가 나와줬어야죠. 그리고 스스로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마지못해 윤석열 제명 이런 얘기 당 차원에서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후속 조치가 적어도 어제 의총에는 나와줬어야만 진짜로 뭔가 절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텐데 예.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냥 무늬만 절연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어제 이제 라이브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인터뷰 하다가 들었는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몰랐나 싶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어제 내놓은 국민의힘의 결의문과 관련해서 예. 이 결의문을 읽으려고 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네. 정치 지형이 굉장히 고착화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잘했다라고 평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또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뜻 얘기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분들이나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뭡니까? 윤 어게인과 절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윤 어게인의 다른 표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세력 이런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 변화하면은 국민의힘 지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은혜 의원님. 글쎄요, 저는 뭐 어제 결의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결의문이라고 말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결의문이 나온 이후에도 뭐 장동혁 대표에게 총선 때까지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은 지금 뭐 얼마 남은 거예요? 2028년 4월 총선인데 뭐 총선에 공천권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등 아니면 뭐 당대표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무슨 법원 가서 웬만하면 법원이 정당 일에 개입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되는 가처분의 대상이 됐던 징계를 내렸던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쳐내는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이제 좀 바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제 결의문 발표하고 뭐 내일부터 또 똑같은 행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결국엔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뀌어야 되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장동혁 당대표인데 당대표 지금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어렵다고 하면 당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당직자들이라도 쳐내고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교체가 돼야겠죠. 예. 이재용 의원님, 국민의힘이시니까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말고 그냥 12.3 내란이라고 하고 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이렇게 안 하고 윤어게인 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했으면 또 이렇게 해석에 분분해지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럴 일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좀 더 명료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방송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해석 영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템을 주시는 거군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거 너무 그 말 꼬투리 잡는 것 같은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앵커께서 왜 꼭 이렇게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한 것 같냐라는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윤석열이잖아요. 뭐 굳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윤석열이 뭐겠습니까? 나중에 혹여라도 이분들 생각은 무죄 받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복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절대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내란들. 박민영, 장해찬 인사 조치 왜 안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장해찬 또는 박민영 이 두 분한테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닌가라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의결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방송에서 많이 나오면서 인지도 있는 거니 인정을 하겠으나 마치 국민의힘이 이 둘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어제 106명의 국회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말하는 개인이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106명이 함께 모여서 절연을 했다는 그 의미는 예. 저는 있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왜 말이 없냐 뭐 글쎄요. 저는 뭐 좀 인지상정 엊그제까지 딴소리 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그랬으면 쓰러져서 뭐 진짜 이상해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진짜 장동혁 대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소리 듣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도 듣고 지금까지 살고 왔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저는 계속 반대해왔고 예. 사퇴까지 주장했지만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이 바뀔 모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글쎄요. 민주당에서 계속 평가절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윤호개인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가장 강성으로 비춰졌던 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 전에 나온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환기 씨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래 라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본인이 경북지사에 출사표를 던지고 현장을 다녀보니 쓴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 본인 동영상 올리기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간간히 뭐 산발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들이 106명 명의로 결의문을 냈습니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메모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소위 그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윤호개인 세력의 수괴는 장동혁 대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의총에서 침묵하고 이후에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다면 대표가 바뀌지 않는 한 어제 결의문은 무용지물이라 이 말씀이에요.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예. 적어도 결의문의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결의문을 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가 나와줘야 아 정말 진정성 있게 106명 안에 장동혁 대표도 들어갔던 것이고 이후에 이게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가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아 정말 진정성을 이제는 조금 뒤늦게라도 보이려는 것인가 라고 일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결의문 한 장 나온 거 외에는 어떤 후속 조치도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은 국민적 불신은 이미 상한가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물론 후속 조치는 좀 뭐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데 일단 결의문이 나온 뒤에 어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의총장을 장동혁 대표가 떠났습니다. 오늘 마침 행사장이 있어서 기자들이 많이 붙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의문 채택 이후에 예.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한마디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원님들 의견, 여러 의견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쪽짜리 대표가 만나자는데 만나십니까? 박민영 장례차 인사 조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강성 유튜버들은 탈당 가능성도 얘기하는데요. 네.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다만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고민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 중인 건 둘째치고 예. 곤란하겠죠. 곤란하다. 네. 예. 지금까지 취했던 모습과 그 본인을 포함해서 106명이 된 건데 예. 본인을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105명의 의원이 이제 당신의 그 방향성은 틀렸다. 이걸 공식적으로 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현역 의원이면서도 당대표인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을 혹여라도 그 추후 고민을 한다면은 네. 이제 뭐 인사 조치라든지 그런 본인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함구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 화면에 나왔을 때 그 예. 기자가 뭐 강성 유튜버들이 떠난다 이러더라. 제발 떠나줬으면 좋겠네요. 예. 예, 제발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강성 유튜버들 중에서 윤어겐 세력에 기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예. 그분들 좀 떠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어제 결의문 낭독은 이제 송호성 원내대표가 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모든 의원들처럼 다 일어서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기립했으니까 장 대표도 동의했다라고 판단을 하던데 그렇게 봐야겠죠? 아니 뭐 일부 의원들이 아니라 예. 뭐 국민의힘 전원 소속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도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나가서 뭐 못할 얘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7명의 공동 입장문을 결의문을 낸 것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예. 장동혁 대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본인을 당 대표로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내란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표현, 그런 정제된 표현을 썼기 때문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자꾸만 우리 당도 줄어들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보여야 할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국 씨에 의해서 당 지도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받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중앙당에서 그거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성국 씨와 같은 강성 유튜버에 국민의힘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장애 집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처럼 도보 집회 때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장애 집회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활동할 공간 없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불편한 시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나온 결의문에 대해서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체근하기엔 이르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전한길 씨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명확하게 왜 입을 열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영상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06명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겠다고 그래 잘 가라. 장동희 대표님도 그만 같이 그만 더불어민주당 이중됩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장동희 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그 덕분에 우리가 당원들이 장 대표님을 당대표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뭐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장동희 대표님께서 106명과 뜻을 같이 해서 절연하겠다면 절대로 장동희 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전한길 씨도 아까 보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라고 전한길 씨도 입장을 밝히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촉구를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어제 결의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전한길 씨도 입장 밝혀라.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내지는 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세력 간에 아슬아슬하게 뭐 외줄타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윤어게인을 같이 해왔죠. 뭐 여러 인사를 통해서 아니면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말대로 뭐 당의 인사가 됐던 앞으로의 이루어질 공천 작업까지 다 그쪽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살 만큼 뭐 한쪽으로 확 쏠렸었는데 그래 갖고는 대중정당 내지는 명색이 제1야당의 국회의원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매일 1도씩 우클릭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만 실천했으면 지금 이렇게 공궁한 처지에 장동혁 대표가 처하지 않았을 텐데 당대표 선출 직후에 했던 얘기하고 거꾸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의 그동안의 지지 세력 내지는 당대표를 둘러싼 모든 인사를 그냥 윤어게인 세력을 채워놨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치적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할 역량이 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장동혁 대표 개인에 대해서. 1도씩 그 좌클릭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좌클릭한다고. 아까 우클릭해서 뭐 360, 180도 하면 뭐 또 좌클릭 효과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네. 큰일 날 말씀을.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복당 가능성,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계적으로 뭐 입장을 낼지, 뭐 큰 변화를 할지, 뭐 큰 변화라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뭐 이렇게까지도 상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어디든 출사표는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결의문에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떤 발언도 자제한다. 이 세 번째 결의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책임당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 절연하겠다라는 것이냐. 그럼 나 지지 안 한다. 아니 당원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명해야죠. 그래야만 어제 결의문의 진정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일 아닌가요? 윤리에서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명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이거 했다고 지금 징계 절차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철회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결의문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게 그게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를테면 적어도 이제 의원들끼리 조금 합의가 된 내용만 결의문에 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한 거, 제명한 거 철회한다랄지 뭐 그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합의가 전적으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빼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정광재 그 위원 말씀하시기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계엄은 뭐 잘못된 것이다.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내란 재판에서 1심에서 내란이다라고 규정했고 그 전에 나왔던 관련 재판들도 내란이라고 분명하게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의원들의 106명의 결의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결의문을 냈다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그 결의문에 왜 가치 중립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전환기 씨 같은 그런 강성 지지층, 극우 유튜버를 포함한 이런 그 당원들의 어떤 그 심기를 고려해서 예. 나온 표현인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야 지금으로서는 뭐 지방선거 전에 이런 분위기라면은 복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를 뭔가 도모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렇다라면 본인이 분위기를 잘 봐서 좋은 곳에 당선 가능한 곳에 가서 출사표를 던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죽밥 얘기 계속 하는데 이러다 저러다가 또 출마 안 한다는 얘기 나오면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어디든지 반드시 가서 살아 돌아올 방안을 국회로 다시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겠죠. 예. 저 짧게만 정원 의원님. 말씀드리자면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역사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고 딱정이가 지고 또 새살이 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내란이라고 다 규명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상처가 다시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까지 정치적으로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최소 3번의 1심 재판에서 뭐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요. 내란이라는 성격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왜 주저하느냐라는 반론도 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그런 트라우마를 생각해서 좀 중립적인 표현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다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면 지방선거 전에 한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복당할 가능성, 뭐 장동 대표의 또 최고 그 지도부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소한 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밖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든지 그 어떤 정치적 모습으로 지방선거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복당하는 것은 글쎄요. 본인한테도 지금 모멘텀이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당도 많은 분들이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출당시키면 안 된다. 뭐 저도 같은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예. 그 안에는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만큼은 아마 복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혼란한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뭐 반사이익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우리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정치적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시기상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수진을 쳐서 지금 결의문까지 끌어냈다라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뉴스에 이제 많이 오르내리면서 전략적으로 배수진 친개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의원총회를 지켜봤고 어제 결의문이 나온 후에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당과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당과 소통하면서 또 의논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선거 치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거든요. 예. 발판. 이제 딛고 일어선 정도다. 근데 신청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계획은 플랜 A는 출마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지금 당 지도부와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적인 승리를 발판으로 그야말로 발판으로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플랜 A고 예. 어제 결의문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전혀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하던 대로 징계를 뭐 또 추가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실상 윤 어게인 세력이 시키는 대로 공천 작업이 주도되고 뭐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된다 그러면 플랜 B는 아예 불출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당권 도전을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4번째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당선되면 5번째인데 예. 서울시장 4번 하나 5번 하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글쎄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잘 싸우고 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금 웬만한 특히 한 명 뽑히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그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의원은 예. 출마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보여주고 이번 지방선거를 넘겨야겠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마 또는 불출마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예. 정치적 승부수는 통했다고 봐요. 본인의 결단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변화하는 모습을 이끌어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출마 명분까지도 확보했다고 봐야겠죠. 앞서 뭐 오세훈 시장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얘기했는데 전 100%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것,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겠다는 것은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도 맞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이번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불출마했는데 다음 당권을 위해서 도전한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평가해 줄까요? 전혀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 행보 이렇게 3가지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고 또 당선도 될 것이다. 이건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예. 이재용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까 띄워주셨던 3가지 거 시나리오. 네. 지금 PD가 바쁩니다. 예, 또 띄워주세요. 네. 저 2번째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3번째 지방선거 불출마 차기 당권 도모, 뭐 점점점까지 포함해서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예. 그냥 국민의힘 경선 출마 내지는 그냥 국민의힘 다음 시장 후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엊그제 그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을 때는 맞아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서울시의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예. 이런 분들의 후보들이 후보는 아니었어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저런 발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전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다시 한번 몰려들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시작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서울시당의 배현진 위원장이 이제 복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지만 이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멈춰졌던 서울시당의 선거 준비도 지금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선거는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단체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리드하는 서울 선거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예. 다른 지방에 있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출마하지도 않을 안철수, 나경원 의원 다 포함해서 복면가왕 형태의 어떤 경선을 치른다라고 큰 소리를 빵 쳤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가왕이 그 신청을 안 했잖아요. 예. 공천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의총에서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호성 원내대표 등의 이야기 관련해서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미 3월 6일 날 뭐 남양주에서 8인 회동이 있었네. 예. 어떤 얘기가 나왔네. 의총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회동을 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 당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 의총을 통해 변화가 끌어내지지 않으면 나 공천 신청 안 하겠어. 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호성 원내대표의 주장은 뭐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린 이미 3월 6일부터 다 계획이 있었어. 예.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배쇄지를 쳤니, 통했니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깎아내려 버렸단 말이에요. 예. 당에서. 그런데 나온 결의문 내용조차도 뭐 굉장한 거 없어요. 이를테면 그 장동혁 대표가 1심 끝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회한다거나 혹은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환길 씨에게 화답했던 내용도 그거 사실은 말 안 되는 거였으니까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빠져 있는 결의문 보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공천실장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 굉장히 모양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며칠은 더 고민하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공천 신청할 것이고 예. 아마 후보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요한 말씀만 예, 드릴 것 같아요. 그 김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세훈 시장은 이미 벌써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당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그거를 감지하고 당내 지도부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 예. 남양주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였다는 것 그 자체 본인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선거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불난 거예요. 그거 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모여서 이런 어떤 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의 그 정치적 한 수가 먹혔다는 거죠. 예. 그래놓고 이제 8일날 그 이제 등록을 안 한 것인데 끝까지 변화의 목소리를 한다고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고 어제 의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오세훈 시장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짜고 치는 것 같은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